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란빛 삶의 지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러분과 함께 조금 색다르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검진 후 생활 습관의 역효과입니다. 건강검진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죠? 병원에서 온몸을 체크하고 결과지 받아들고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아, 이제 좀 안심이다 하면서 어깨가 가벼워지거나 이제부터라도 건강 챙겨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건강검진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검진이 건강에 나쁘다고 하실 텐데요. 사실 건강검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뜻밖의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나눠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검진 후에 이제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거나 반대로 너무 겁나서 무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 이야기 읽어보고 더 공감 가는 콘텐츠로 만들어 갈게요. 자, 그럼 이제 편하게 앉아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시작합니다. 먼저 검진 후 생활 습관의 역효과가 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우리 몸 상태를 점검해서 혹시 모를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잖아요. 예를 들어 혈압이 높은지, 혈당이 정상인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은지 같은 걸 체크해서 여기 좀 신경 써야겠네 하거나 지금은 괜찮네를 확인하는 거죠. 저도 매년 검진 받을 때마다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하면서 살짝 긴장하는데 결과 나오면 한숨 돌리곤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결과를 받아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으로 이어가느냐에 따라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상 없음, 결과 나오면 아, 나 건강하구나 하고 너무 안심해서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몇 달 뒤에 몸이 더 무거워지고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이 수치가 좀 높아요. 같은 말 들으면 불안해서 갑자기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운동을 시작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역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50대, 60대, 70대쯤 되면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고 작은 변화에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예를 들어 20대 때는 하루 과식해도 다음날 괜찮았는데 50대쯤 되면 그게 바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지잖아요. 오늘은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상황을 중심으로 깊이 파헤쳐 볼게요. 각각의 사례와 데이터, 전문가 의견도 곁들여서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랬던 적 있네 하는 순간 떠오를지도 모르겠네요.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상황은 이상 없음, 결과에 너무 안심하는 경우예요. 검진 결과에서 모든 수치 정상이라는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죠. 아, 나 괜찮네 하면서 어깨가 가볍고 세상이 더 밝아 보이기도 해요. 저도 작년에 검진 받고 정상 딱지 받았을 때 친구랑 이거 축하해야지 하면서 고깃집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 결과를 내가 앞으로도 건강할 거야 라는 면죄부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대 남성 A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A씨는 평소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도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정상 나왔어요. 의사가 좋아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라고 했죠. A씨는 그 말 듣고 속으로 아, 내가 이렇게 건강했구나 하면서 완전히 안심했어요.
그 전까진 저녁에 맥주 한 캔으로 끝냈는데 이제는 검진도 깨끗했으니 좀 즐겨야지 하고 매일 치킨에 맥주 2캔씩 먹기 시작했어요. 주말엔 친구들 불러서 치맥 파티도 열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검진도 문제 없었잖아 하면서요. A씨의 하루를 좀 더 들여다보면 아침은 바빠서 빵 하나로 때우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돈가스나 라면 먹고 저녁에 맥주와 치킨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었어요. 운동은 퇴근 후 피곤해서 거의 안 했고요. 그러다 1년 뒤에 다시 검진 받았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혈당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당뇨 전 단계로 올라갔고 간 수치도 올라가면서 지방간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A씨는 당황해서 의사한테 물었죠. 작년엔 다 정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의사가 대답했어요. 검진은 그때 상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생활 습관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죠. 술과 기름진 음식이 문제였을 거예요. A씨는 그제야 검진 믿고 너무 방심했나 하면서 후회했어요. 이런 사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건강검진 문화가 잘 돼 있어서 매년 회사나 국가검진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건강보증서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 심장학회 자료를 보면 40대 이상에서 생활습관이 건강 수명에 70% 이상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 500칼로리만 더 먹어도 1년이면 체중이 5kg 늘 수 있고 그게 혈압이나 혈당에 바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검진이 지금 괜찮다를 보여줄 뿐 앞으로도 괜찮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검진 깨끗하게 나왔으니 좀 풀어도 되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조심하세요. 두 번째 상황은 반대 경우예요. 검진에서 혈압이 살짝 높아요라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예요. 같은 애매한 결과 받으면 불안해지죠. 이러다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뭔가 바꿔야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불안이 너무 커져서 갑자기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60대 여성 B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B씨는 평소 집에서 요리하고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주부셨어요.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고 가끔 손주들 오면 같이 놀아주는 게 일상의 전부였죠. 그러다 검진에서 체중 감량 필요라는 소견을 들었어요. 의사가 운동 좀 늘리고 식단 조절하세요라고 가볍게 말했는데 B씨는 그 말을 듣고 이제라도 건강 챙겨야 해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운동은 동네 산책 20분 정도였는데 갑자기 하루 1만 보 걷기를 시작했어요. 아침 8시에 집 나와서 동네 공원 돌고 또 저녁에 한 번 더 걸었죠. 식단도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채식만 먹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침엔 샐러드, 점심엔 현미밥, 저녁엔 고구마만 먹는 식으로 바꿨어요. B씨는 처음엔 이렇게 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겠지 하면서 뿌듯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걷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영양 불균형 때문인지 피로감이 쌓이고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남편이 너 괜찮아? 하고 걱정했는데 B씨는 이러다 건강해질 거야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무릎 연골이 손상됐네요. 식단도 너무 극단적이어서 단백질 부족이에요 라고 했어요. B씨는 건강하려고 한 건데 하면서 당황했죠. 의사가 물었어요. 운동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했어요? B씨가 검진 후 한 달 됐어요. 하니까 의사가 갑자기 무리하면 몸이 버티기 힘들어요 라고 설명해 줬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갑작스런 변화는 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라면 근육 손실이나 관절 부담 같은 부작용이 쉽게 생기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과도한 운동을 시작했을 때 부상 확률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또 영양학 전문가들은 식단을 바꿀 때도 최소 23주에 걸쳐 서서히 조정하라고 권장하죠. 예를 들어 고기를 줄이려면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리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검진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리하게 달려들면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불안해서 갑자기 뭔가 바꿔본 적 있나요? 있다면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 상황은 검진 후에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예요. 요즘 건강 정보가 정말 많죠. 유튜브에서 혈압 낮추는 법 검색하면 수십 개의 영상 나오고 블로그나 카페에도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하는 글이 넘쳐나요. 근데 이게 내 몸에 맞는지 검진 결과와 연결되는지 확인 안 하고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40대 남성 C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C씨는 검진에서 간 수치가 약간 높아요 라는 결과 받았어요. 의사가 술 좀 줄이고 기름진 음식 피하세요 라고 했죠. C씨는 병원 나와서 바로 스마트폰 켜고 간에 좋은 음식 검색했어요. 그러다 친구가 톡으로 해독 주스가 최고야. 나도 해봤는데 좋더라 하니까 당근이랑 비트를 사서 집에서 갈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리터씩 마셨어요. 이러면 간이 깨끗해지겠지 하면서요. C씨는 아침에 주스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렇게 챙겨 먹었어요. 근데 몇 주 지나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까지 하더라고요. 처음엔 해독 과정인가 했는데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해보고 과다 섭취로 간에 부담을 더 줬네요 라고 했어요. C씨는 해독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나빠졌다니 하면서 황당해했죠. 의사가 주스 많이 마셨어요? 물으니 하루 1리터요 했더니 그건 너무 과해요.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런 일 사실 드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레몬물이 지방을 녹인다거나 생강차가 혈압 낮춘다 같은 정보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개인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유행 건강법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간학회 자료를 보면 간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지방간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당근 주스 1리터엔 설탕 50 이상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간에 쌓이면 안 좋죠. 그러니까 검진 후엔 인터넷 정보보다 의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정보 따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상황은 검진 결과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경우예요. 결과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걱정하는 분들 많죠. 이거 큰 병 아니야?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인터넷에서 증상 검색하다가 더 불안해지고요. 70대 남성 D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D씨는 평소 소화 잘 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검진에서 위에 염증이 살짝 있어요 라는 말 들었어요. 의사가 가벼운 위염일 가능성이 높으니 약 먹고 지켜보세요 했죠. 근데 D씨는 그 말을 듣고 혹시 위암 초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도 되나? 고민하고 밤엔 위암 증상 검색하면서 나 이거랑 비슷한데 하면서 불안해했어요. 며칠 뒤엔 가족들도 눈치챘어요. 딸이 아빠 왜 이렇게 기운 없어? 했더니 D씨가 검진 결과가 계속 신경 쓰여서 라고 했죠. 딸이 의사가 괜찮대잖아 위로했지만 D씨는 계속 걱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더 안 되고 잠도 못 자서 피로까지 쌓였죠. 결국 병원 가서 다시 내시경 했더니 그냥 가벼운 위염이었는데 그 사이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까지 걸렸어요. 의사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더 문제예요 라고 했고 D씨는 걱정한 게 더 문제였나 하면서 한숨 쉬었어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병 위험을 40%나 높이고 면역세포 활동도 떨어뜨린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60대 이상 노인의 25%가 검진 후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어요. 예를 들어 혈압 높다는 결과 하나에 매일 혈압 재고 숫자 오르내릴 때마다 걱정하면 몸이 더 지치죠. 그러니까 검진 결과 하나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과 보고 걱정 많이 해본 적 있죠? 어땠는지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 상황은 검진 후에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경우예요. 내가 건강해져야 해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몸에 과부하를 주는 거죠. 50대 남성 이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씨는 평소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운동은 거의 안 했어요. 퇴근 후엔 집에서 TV 보거나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낙이었죠. 그러다 검진에서 심혈관 건강주의라는 소견 들었어요. 의사가 운동 좀 늘리세요 라고 했는데 이 씨는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러닝머신 사서 하루 2시간씩 뛰기 시작했어요.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이렇게요. 식단도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걸로 바꿨어요. 이러면 심장 튼튼해지겠지 하면서요. 처음엔 운동하니까 몸이 가벼워 하면서 좋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운동 중에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서 어지러웠어요. 아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이 씨는 검진 결과가 이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했죠. 그러다 결국 러닝머신 뛰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무릎, 연골 손상에 심장 과부하까지 왔네요 라고 했어요. 이 씨는 건강하려고 한 건데 하면서 좌절했죠. 의사가 운동 얼마나 했어요? 물으니 하루 2시간요 했더니 그건 너무 과해요. 천천히 늘려야죠 라고 했어요. 운동이나 식이 조절은 분명 좋지만 내 몸 상태에 맞춰서 해야 해요. 특히 나이 들면 근육량도 줄고 심장이나 관절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 가이드라인에서도 65세 이상은 하루 150분 정도 중간 강도의 운동을 권장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무리하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과도한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근골격계 부상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러닝머신 뛰면 무릎에 체중의 3배 부담이 가는데 50대 몸은 그걸 버티기 힘들죠. 그러니까 열정은 좋지만 내 페이스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역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흔한지 사례와 데이터를 보면 더 와닿죠. 영국에서 2020년에 나온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5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후 6개월 동안 생활습관 변화를 추적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이상 없음 받은 사람 중 35%가 운동 빈도를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늘렸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던 사람이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멈추고 저녁에 간식을 더 먹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에 피어 받은 사람 중 20%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건강 문제 근육통, 피로 등을 겪었다고 했고요.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특히 60대 이상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점이에요. 또 다른 사례로 일본의 한 노인 복지센터에서 70대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검진 후 과도한 걱정으로 우울증 증상을 보인 사람이 15%나 됐고 그중 5%는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간 수치 높다는 결과 받은 노인이 매일 간 걱정만 하다가 식욕까지 잃은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어요.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를 보면 검진 후 생활습관을 바꾼 사람 중 28%가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느꼈다고 답했어요. 특히 운동 늘렸다는 사람 중 10%가 관절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스웨덴에서 2021년에 4,070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검진 후
정상 받은 사람의 40%가 3개월 내에 식단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고 해요. 반면 문제 있다. 받은 사람의 25%는 과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그중 절반이 6개월 내에 부작용, 피로, 부상 등을 겪었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 본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 역효과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실용적인 팁 5가지 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검진 결과를 냉정히 보기. 이상 없음이든 주의 필요든 그게 내 전부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와 상담해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거지? 를 꼭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혈압 살짝 높아요. 들었으면 약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생활로 조절할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애매하면 추가 검사나 전문가 의견 구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혈당 살짝 높게 나왔을 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3개월 지켜보자 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두 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갑자기 하루 1만 보 걷지 말고 하루 10분 산책부터 해보세요. 식단도 하루에 한 끼만 채소 늘려보는 식으로요. 예를 들어 저녁에 고기 반찬 하나를 샐러드로 바꿔보는 거예요.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 NHS에서도 생활 습관은 23주에 걸쳐 조정하라고 권장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아침에 과일 한 조각 추가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부담 없고 좋았어요. 세 번째, 검증된 정보만 따르기. 유튜브나 블로그 정보는 재미로 보고 실제 행동은 의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 조언에 기반하세요. 예를 들어 간에 좋다는 주스를 마시고 싶으면 의사한테 이거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강차 좋다 해서 마셔봤는데 속 쓰려서 의사한테 물어보니 위 약한 사람은 피하세요 하더라고요. 내 몸은 실험실이 아니니까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결과가 마음에 걸리면 가족이나 친구랑 이야기 나누세요. 나 이거 좀 걱정돼 하고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져요. 아니면 명상 앱 써서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깊게 숨쉬기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또 취미 하나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거요. 다섯 번째, 나에게 맞는 속도 찾기.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 나이와 체력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60대면 20대처럼 뛸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가 힘들면 15분씩 2번으로 나눠도 돼요. WHO도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라 라고 강조하죠. 저도 처음엔 10분 걷다가 점점 늘렸는데 몸이 부담 없고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검진 후 생활 습관의 역효과에 대해 정말 깊이 파헤쳐 봤어요. 건강검진은 분명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검진 후에 어떤 변화를 겪어보셨나요? 강심했던 적, 무리했던 적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건강검진 고민하는 분 있으면 이거 한번 봐봐 하면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삶의 지혜를 나눌지 저도 기대되네요. 그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